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13살 직접 남아를 키우는데 친구들이나 동생이랑 게임을 할 때 욕을 종종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13살이면 한참 욕을 많이 할 나이 아닌가요? 13살이 아니고 저희 비장의 그 둘째 아이가 10살인데 그 친구가 게임할 때 이제 스피커를 켜놓으면 그 또래 애들도 물론 우리 아이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더 아래일 수도 있는데 다이나믹해요. 그렇죠. 엄청 요즘에는 무슨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을 되게 많이 하던데. 근데 약간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거, 뭐 아이들은 다 그렇겠지만 좀 나쁜 걸 빨리 배우는 경향이 조금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로서 마음이 철렁하는 거. 그거를 이제 보통 비장의 아이들은 그래도 게임할 때 막 욕을 쓰다가도 예를 들면 약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약간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막 게임할 때 배웠던 용어를 뭐 가족 모임,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예를 들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있는데 막 그 용어를 쓴다든지 뭐 학교에서 너무 자주 쓴다든지 하면 좀 이렇게 어머니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일단 게임할 때만 욕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욕을 좀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욕하는 거 듣는 게 되게 안 좋잖아요. 걱정도 힘들죠. 되고. 근데 이제 우선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면 13세에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했는데 지적장애를 안 가졌어도 애들이 욕을 정말 많이 한다는 사실. 13세면 사실 늦은 것 같아요. 특히 게임할 때는 상대를 맞아요. 이겨야 되잖아. 제가 그래서- 진짜 저 진짜 게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 지금은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을. 근데 정말 더 어렸을 때는 정말 게임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 학교 가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PC방 가서 그때 PC방이요 1시간 5,000원 할 때였어요. 진짜 처음 PC방이 보급될 때. 비싸다. 아니 게임을 하려고 PC방을 갔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렇게 엄마 깨워도 안 일어나던 제가 그 밤새 그 게임하고 싶었던 욕구를 꾹꾹 참아서 막 6시에 눈 떠가지고 왜냐면 9시까지 가려면 한 적어도 2시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이동 거리 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가방 메고 그렇게 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게임할 때 욕을 진짜 그게 진짜 단순한 뭐 싸우는 게임이 아니고 테트리스여도 사실 욕이 좀 잘못됐을 때. 예, 좀 나와요.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치?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래서 우선 이제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건 1번인데 그러면은 그냥도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좀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사연으로는 친구들이나 동생이랑 게임할 때 욕을 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욕을 하는데 그 같이 하는 친구나 동생들이 너무 짜증날 정도로 욕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위를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듣기에는 너무 걱정이지만 사실 얘랑 같이 게임하는 친구나 동생들은 그냥 그 정도쯤이야 우리 일상적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게임할 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터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용인하는 정도라면 그 정도라면 사실 듣는 게 힘드니까 사실 문을 닫고 안 보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개입해야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얘가 게임을 너무 즐기는데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동생들도 너무 불쾌해서 난 이래서 이 형이랑 게임하기 싫어. 이 정도면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언제 방법을 생각해야 되냐면 친구들 동생 괜찮다. 게임할 때 뭐 우리 다 그렇게 욕하고 한대. 그럼 엄마가 정말 문 닫는 게 상책인 거고 얘가 그렇게 쓰던 욕을 친구들이나 동생들은 진짜 안 하는데 상황과 맞지 않게 너무 일상에도 그걸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 아니면 얘가 게임할 때 욕을 하네 이러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약간 부모가 그 철렁하는 마음을 다잡는 게 특히 초기 단계에서 저희가 약간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도와 그게 일반화가 막 이렇게 다른 데도 퍼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냥 조금 무관심하지 않죠. 마음이 너무 철렁하지만 무관심한 척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우리 채림이가 이걸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우연히 정말 핸드폰을 본 거야. 정말 볼 의사는 없었는데 근데 욕이
톡 같은 거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상대방도 하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친구랑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여기, 그게 네. 되게 일상이더라고. 네. 그래갖고 나는 너무 놀란 거야. 왜냐면 한 번도 내 앞에서는 욕을 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갖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얘네들의 어떤 뭐 문화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인정해야지. 그거를 정말 그럼 다 일상적으로 친구들이 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욕을 아예 안 쓰기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승아 씨 말처럼 얘가 정말 부모님들이랑 뭐 어른들이랑 뭐 같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어떤 대화나 이런 데서 막 욕을 막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 뭐 나도 텔레비 요즘 뉴스 보면서 욕 겁나 많이 하거든. 저도 정치인 보면서 많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서 엄마 그렇게 무서운 욕을 어디서 배웠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정말 욕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가 감정 컨트롤을 못 돼가지고 정말 욕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진짜 잘 예민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을 대응하는 문제 행동의 매뉴얼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간단한데 뭐가 어렵냐? 실천이 어려워요. 맞아. 근데 매뉴얼은 뭐냐면 얘가 이게 욕이든 뭐든 우리가 반갑지 않은 행동을 해. 근데 그걸로 예를 들어 누가 피 터지게 다치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1번은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럼 뭐 그리고 욕을 하지 마. 뭐 이렇게도 하지 이렇게도 말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칙은 딱 간단해요. 문제되는 행동에는 최소한의 반응을 하고 얘가 그냥 평소에 잘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준다가 이제 반응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이 아니라 행동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새는 행동 치료의 큰 흐름이 그 행동의 기능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얘가 과연 이 행동을 왜 할까? 근데 그러면 제가 계속 이제 이게 반복 학습하시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행동의 기능이라는 게 크게 구분이 돼요. 관심을 받고 싶던지 뭘 얻고 싶던지 이게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던지 아니면 자기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자극이던지 그 외에 이제 퍼센트는 작지만 꼽는 이유가 의학적인 원인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영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사실은 몸이 불편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혹시 아닌가를 한번 얘 도대체 왜 이래? 이럴 게 아니라 얘가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이거를 이제 체킹해봐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오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특정 자극 예를 들면 얘는 이 소리만 들으면 이런 소리만 들으면 너무 문제 행동을 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빛을 보면 얘가 막 굉장히 그런 행동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큰 문제 행동 우리가 막 되게 보기 싫은 행동들의 큰 범위는 앞에 4개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욕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목적이 뭔지를 봐야 돼요. 얘가 이걸 왜 할까? 근데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대응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물건을 얻자고 그 행동을 해? 그런데 그게 우리가 완전 안 좋아하는 행동이야? 그럼 그 물건을 그 행동을 해도 주지 마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얘가 바르게 표현했을 때 그 물건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과제 회피로 싫은 행동을 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보기 싫게 행동해도 이 과제는 피해지지 않아. 넌 이걸 해야 돼. 하고 나중에는 그 과제를 얘가 너무 싫어하면 그거의 난이도를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욕이라는 거는 이 친구가 다른 목적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욕은 관심 반응일 경우가 훨씬 좀 많아요. 가능성이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얘가 약간 또 지적장애 친구라고 하니까 지적 엄마들은 또 그러니까 또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약간. 욕을 하는 건 왜 하겠어요? 내가 욕을 하는 순간 너 그런 말을 막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야 너 그런 말 쓰면 어떻게 해라 피드백이 바로 오는 그래서 관심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심은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친구들,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들 중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관심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좋죠. 내가 칭찬받고 이런 이거 너무 잘한다 이런 관심을 받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게 만약에 긍정적인 관심으로 내 관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관심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받는 관심 쪽으로 간대요. 사람은. 그러니까 음. 무반응보다는 혼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음. 그걸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 일이 더 적어. 왜냐면 지적 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뭘 잘 못해. 뭘 잘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기본. 못하면 혼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 충족을 위해서 조금 안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욕은 그렇게 관심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욕을 했다고 너 그러면 어떡하니로 간 순간 없어지잖아요. 강화가 될 수도 있겠다.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욕을 할 때는 마치 그 일이 없었던 양 무시하시고 얘가 뭐라도 좀 잘할 때 긍정적으로 있을 때 뭐 한마디라도 예쁜 말 하고 예쁘게 인사했을 때 이제 반응을 많이 주셔야 되고 이제 그 교육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욕을 하면 이러이러해서 안 좋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어떤 일종의 교육은 가끔 들어가는데 정말 짧게 1절로 끝내시고 그것도 기분 좋을 때. 그래서 방법은 안 좋은 행동 한다. 정말 꾹꾹 참아야 돼요. 참고 최대한 무시하고 그나마 아주 정말 일이라도 잘할 때 관심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근데 진짜 실천력이에요. 이렇게 행동이 나올 때 제가 어제도 겪었는데 그걸 다 잡아야 돼. 제가 불안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안 하던 행동이 딱 나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헉, 뭐야? 갑자기 저런 행동이 나왔어? 이제 앞으로 이거 내가 초장에 안 잡으면 계속 가겠는데? 이런 불안이,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저는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저와의 대화를 시도했어요. 연주야, 불안해하지 말자. 저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계속될 수도 있지만 뭐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스탑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제가 불안하지 않아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응이 되는 거라, 저희 이제 개인 어떻게 프라이버시지만 저희 딸이 이제 얻은 요즘 새로운 무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정말 안 들어져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최후의 보루가 이제 옷을 들추는 거예요. 옷을 들추는 건데 그래서 어제는 다행히 저녁이었어요. 깜깜한 저녁이었는데 뒤에서 이제 강아지를 안고 오시던 이제 중년의 부부께서 이제 화들짝 뒤에서 놀려주셨는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근데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사실 저랑 둘만 있으면 저는 그냥 더 쓸 거예요. 그냥 굳이 어떠한 터치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뒤에 두 분이 너무 놀라시고 그래가지고 얘한테도 알려는 더 할 것 같아서 옷을 내리면서 너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야. 뭐 사실 뭐 편의점을 가냐 마냐 이렇게 신랑이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얻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바로 가진 않았지만 막 방방 뛰었다가 뭐 저를 한번 때가 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쪽팔린 건 이제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쪽팔림도 굉장히 견디기 어렵죠. 저녁이 아니고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전 그랬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를 견디고 나서 저를 달래야 돼요. 자꾸 저 행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더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은주야 잘 참자.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너. 여기서 물러서지면 너 저기 이 행동에 내가 거기다가 힘을 하나 그러니까 별표를 하나 얹어주는 거 셈이 되는 거예요. 제 행동 따라서. 그래서 그리고 걔도 보는 거죠. 이래도 엄마가 안 할 거야? 거기서 지지 말자. 이 줄다리기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잘 살아남았어요. 잘 살아남았는데 그 잔상이 그 상황은 벗어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잔상이 남는 거예요. 제가 또 저러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빨리 지웠어요. 그 불안을 빨리 꺼트리고 이 아이가 좀 진정됐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칭찬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것보단 나은 거니까. 긍정적인 피드백. 저기다 절대 별표를 얹지 말자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 행동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난 거기에 결코 내가 거기다 별표를 얹지 않으리.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반응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저는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왜 더 내렸냐면 그 두 분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얘가 왜 이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런다고 엄마 어디 편의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그분들도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금 교육 중이에요.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엄마가 지금 뭔가 아이랑 그렇게 힘겨루기 중이구나 알고 처음엔 놀라셨으나 그냥 지나가세요. 막 뒤돌아보거나 그러시지도 않고. 그래서 좀 그런 면으로 좀 하는데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그냥 일단 내 마음을 먼저 이렇게 잘 다독이고 거기에서 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행동 하나가 정말 강력한 별 하나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정말 풀파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엄마한테 먹혔는데 네. 이걸 느끼거든요. 네. 제가 다른 데 써먹을까 봐.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알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단호할 때 표정과 음. 그냥 엄마 저렇게 하는 표정도 얘가 다 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희 똑똑하다. 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표정을 저도 이제 제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연주야 최대한 그래 당황했어도 당황했지만 엄마는 그 다음에 너가 원하는 걸로 가지는 않을 거야 해서 결국에 가지 않고 차를 탔거든요. 저를 너무 칭찬했어요. 저를 너무 칭찬하고 좀 이렇게 가라앉은 아이한테 가라앉고 나서 얘기했어요. 왜 가지 못하는지. 왜냐면 이미 폭발했을 때는 듣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차에 타서 왜 못 갔는지. 넌 오늘 1번 학교에 끝나고 편의점을 갔어. 2번 센터를 끝나고 2번째를 갔어. 엄마 3번째는 안 갈 거야. 하루에 3번 가는 일은 없어를 진정된 다음에 알려주니까 걔가 그거 딱 보고 자기도 사람이니까 좀 양심이 없다 느꼈나 봐요. 엄마가 이유 없이 나를 못 가게 한 게 아니었구나.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도 전에 제지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유를 좀 설명해주니까 제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이미 저한테 어쨌든 제가 줄다리기를 잘해서 차까지는 안전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는 또 언제 갈 수 있어를 고지해주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도 힘든 거예요. 잔상이 남고 진짜 운전하고 오면서 저게 이제 언제 다 올 텐데 나 아니고 활동부 선생님이랑 있을 때는 어떻게 공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 나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 선생님이 잘 대응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나마 나한테서 나오면 다행이다. 근데 나한테서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최대한 저를 그냥 왜냐면 제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통제가 쉬운 나를 컨트롤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불안을 꺼트리면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특히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가장 어려우신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서도 그나마 아이랑 저랑 1대1일 땐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 그러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많이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꺼워지는데 저희 소희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지 뭐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제가 영상 그때 촬영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자 나를 보거라 하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굉장히 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도 있고 어제 같은 경험도 있으니까 어제는 좀 더 제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날보단 낫네 싶은 저녁이어서 좀 낫다. 그리고 약간 잘 못 들어올리는 옷을 입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좀 본인을 좀 잘 본인의 특히 불안이 많으신 어머님들이면 그거를 그 순간에 아이한테 꽂히지 마시고 그걸 자기한테 갖고 와서 불안하지 않다고 자기를 다독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실천하는 게 좀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얹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반응 최소화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관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거를 평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때 말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뭔가 이렇게 편안할 때 평소에는 일종의 에티켓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짧게. 근데 그 에티켓 교육을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 시키시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부모의 감정 컨트롤. 이거를 내가 알았는데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할 수 있는지. 내가 야 이게 나가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그게 힘들어요.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경험했어요. 정말 무반응했어. 근데 속으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것도 애가 뭐 너무 약오를 때 있지 화가 않아요? 났다는 걸 알고 그거는 이제 얘는 저게 엄마를 화나게 하는구나로 체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열받지만 제가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 화를 누그러뜨렸거든요. 아, 이게 화낼 일이 아니구나를 제가 어떤 계기로 깨달았고 정말 마음속에서 화가 안 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안 해요, 그걸. 무기를 잃었어. 내가 무시를 하고 무반응을 해도 얘가 했었거든요. 근데 나 화가 났었어. 근데 화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깨달은 순간 얘가 진짜 행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왜 화가 안 나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때와 장소를 못 가리고 그런 행동을 한다. 얘가 나를 열받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적 장애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어제 어. 진짜 그 일이 있었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한 게 소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 딸이 나를 그 소위 말해서 뭘 먹이려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얘는 내가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너 하루에 3번은 진짜 편의점 아니지 라는 기준을 저는 이제 갖고 있었고 밥을 먹을 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리 얘기하지 못한 거예요. 미리 얘기하면 또 폭발할 수도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순간이 맞닥뜨려져도.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작업이 집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잔상이 남을 때 아, 얘가 지금 한 행동은 일부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화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얘는 정말 왜 지금 나를 막아? 난 저기 갈 건데 이유 없이 그냥 제지당한 거에 대한 화였구나. 근데 그 화를 말로 할 수 없으니까 행동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 다음부터는 아이한테 내가 평소에 그럼 시각화 자료로 어떻게 그러면 그 규칙을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규칙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야 이건 양심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런 기준이 우리한테는 있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패턴대로 약간 가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면 밥 먹으면 편의점 갔었는데 앞에 있었던 모든 일은 다 이제 까먹고 당연히 내가 밥 먹고 항상 가던 대로 갔는데 이걸 왜 나한테 허용하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분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이제 평소에 교육하라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럼 이 아이한테 시각화 자료로 너는 이제 하루에 몇 번 어디를 갈 수 있어라는 거를 만들어야겠다는 걸로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마음에 화가 누그러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진짜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잘 어제 견뎠네요. 그러고 보니까.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